두 번째 종목은 이제 GS 건설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GS 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실적이 여러분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건설 섹터, 대형 건설 섹터도 이 남북 경협주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신다면 차트로도 완만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직전 고점을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역시도 목표가 보신다면 이 지금 GS 같은 경우는 52,000원. 그리고 요 정도 되면 한 8% 정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8%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건설 섹터이면서도 일주일 만에 건설 섹터가 급등을 하겠느냐라는 게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8%를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역시도 한 4%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뭐 GS 건설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도 같이 비교를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이것도 굉장히 저는 건설 섹터에 간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좀 나왔지만 이건 역시도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이제 건설 섹터가 동반으로 올라갈 때 그때 영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같이 또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을 본다면 현대건설도 어제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대북 관련주로 수혜주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상으로 건설 섹터가 올라가 준다면 네. 이 박스권을 위로 네.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수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빠질 때는 대형 건설사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라는 것은 종합지수라는 것은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나눠서 합해서 나눠서 하는 게 지수이기 때문에 대형 시가총액 큰 것들이 안 올라간다는 게 지수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준다면 건설 섹터가 크게 올라갈 때는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GS건설은 그러나 이제 차트상으로 봐도 조정파울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애경산업도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애경산업 역시도 우연히 고른 건데 GS건설하고 애경산업하고 차트가 유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표의 첫 번째로 보는데 이것도 이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올라가는 정배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역시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여기서 내려가는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윗단을 열어서 52,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해서 이런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